현재 전세계 각종 언론이 한국을 조명하면서 긍정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 유독 한 나라가 화가 났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BTS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날 정오뉴스에서 남성 7인조 아이돌 그룹인 BTS 소속사가 코스피 상장 직후 한때 공모가의 2.6배인 주당 35만 1,000원까지 올라 시총이 11조 8,800억 원대를 기록하는 등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BTS 관련 뉴스를 긍정적으로 전했습니다. 교도통신도 빅히트 상장 직후의 주가 동향을 전하면서 방시혁 대표가 기념행사에서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 세계 음악시장 질서를 재편했다는 평을 듣게 됐다. 세계 최고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목표로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BTS 멤버의 병역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들의 활동에 지장이 생길 경우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BTS의 한국 내 위상을 전했습니다. 일본의 주류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 등도 인터넷판 주요 뉴스 영역에 빅히트 상장 소식을 올렸습니다. 일본 최대 포털인 야후 재팬에도 톱뉴스 코너에 블룸버그 통신의 1호판 관련 기사가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 언론들이 BTS 관련한 뉴스를 너도나도 동시에 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자 일본의 많은 네티즌들은 적지 않은 거부감을 표하며 왜 한국 뉴스가 일본의 메인에 보도되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떠한 시국인데 한국의 일개 밴드 그룹의 뉴스가 나오고 있냐면서 화를 냅니다. 과거 BTS의 지민이 부적절한 티셔츠를 입었다며 일본을 욕하는 밴드라며 흥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 때문에 일본이 독일에서 큰 곤란함을 치르고 있다며 언론은 각성하라고 했습니다. 실제 일본 입장이 독일에서 말이 아니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도 나섰다는데요. 독일 유력 언론 베를리너 차이퉁은 이번 일본의 소녀상 철거 요구와 관련된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1억 2,600만의 인구를 가진 국가의 외교부가 9,000km 떨어진 도시의 구청장에게 직접적으로 기념비를 철거해달라는 믿을 수 없는 요청을 했고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게다가 구청장이 또한 그것에 굴복했다는 것이 또한 놀랄만한 일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일본이 독일에 황당한 일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일본이 억지를 부렸지만 평화의 소녀상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고 많은 이들이 꽃을 가져다 놓는 등 만남의 명소가 되고 말았다며 오히려 독일 시민들이 소녀상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소녀상 철거 결정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일본 각종 우익 언론들은 일본 외교의 승리라면서 성급한 소식을 내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독일의 슈레더 전 총리가 소녀상 철거를 반대하며 공개 서한을 직접 보낸 것에 대해서 많은 일본인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으며 독일에서 앞으로 소녀상이 더욱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 우려를 하는 상황입니다. 독일 소식통들은 일본이 이렇게 독일에서 이미지가 실추하고 있는 것도 처음 보는 일이라고 전합니다. 2013년 BBC 방송은 독일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독일인들은 일본보다 한국에 대해 훨씬 부정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만 이번 일로 인해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속화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관해 호사카 유지 교수는 스가 정권의 조급증이 이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일침합니다.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을 7년 8개월가량 지내며 아베 내각이 가장 욕을 많이 먹는 분야가 제대로 내각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가운데 야심차게 일본 사회에서 서류에 도장 문화를 없애고 디지털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신은 아베와는 달리 일도 잘하고 모든 일을 빠른 속도로 추진한다는 의욕을 보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일을 잘 해냄으로써 지지율도 높이고 오랫동안 총리 자리에 앉겠다는 계산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소녀상 같은 예민한 문제를 물밑에서 진행하던 일본 방식을 버리고 외교장관이 직접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소녀상이 홍보되는 효과가 생겼으며 많은 독일 진보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독일 시민이 들고 일어나 저항하게 되는 역효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 일본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화가 나 있는 상황이며 BTS 뉴스는 보기도 싫은 것입니다. 게다가 BTS를 미국에서 연일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일본인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국면입니다. 일본에서 빌보드 핫백 1위를 한 것은 수십 년 전에 단 한 번 있었던 이야기로 일본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BTS는 빌보드 핫백 1위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면서 일본을 제대로 자극했다는 후문입니다. 안 그래도 1위에 몇 주간 다이너마이트가 머물면서 많은 일본 우익들에게 근거 없는 공격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미국 가수들과 피처링도 해가면서 1위에 다시 이름을 올리면서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도저히 BTS가 그만큼 인기가 있을 만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탄하는 모습입니다. 거의 모든 미국인들이 BTS의 이름을 알고 있으며 평소에 즐겨 듣는다는 사실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문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미국의 외교 정치권에서도 BTS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누리꾼들의 반발을 산 방탄소년단의 한국전쟁 70주년 언급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긍정적인 한미관계를 지지하는 데 노력해줘서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죠.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트위터에 BTS 공식 계정을 태그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당신들은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벤 플리트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며 음악은 세상을 하나로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일부 언론은 최근 한국이 공산화가 되어가며 친중 국가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아베 내각은 한국이 G7에 들어가면 친중 국가라서 서방 네트워크인 G7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대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WTO 총장이 나오면 WTO는 중국색으로 물들어 버린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BTS는 한국과 미국의 역사적인 동맹을 상기하며 벤 플리트상까지 수상하여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만약 그 언론들이 말한 것처럼 한국이 사회주의 좌파 세력에 의해서 국가가 전복되어 공산화가 되어가는 상황이라면 미국은 BTS에 그러한 상을 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 백악관 의견을 대변하는 국무부에서 그러한 트윗까지 이례적으로 남기면서 오히려 미국과 한국 간의 돈독한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BTS를 통해서 미중 간의 냉전 가운데 미국에 힘을 보태는 것은 한국이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반중 기류가 강하고 미국은 중국의 코로나 책임을 물으며 신냉전 중인데 한국의 세계적인 밴드가 무엇이 정의인지 보여주었으며 한미 외교에 큰 힘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코로나 사태를 중국이 일으켰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법을 한국이 제시한 것을 높게 사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은 물론이고 대중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한국이 미국에 큰 힘을 보탰으며 귀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미국 백악관 대변인들은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서 미국도 잘하고 있다고 논평을 했고 CNN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일본의 코로나 통계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고 한국 통계는 아예 기준점을 잡아 인용했습니다. 이러한 뉴스가 계속 나오자 일본은 한국에 대한 각종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미국 언론은 물론이고 미국 정치계에서조차 수없이 거론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인데 이제 한국의 가수들까지 일본 주요 포털 일면을 장식해 일본인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우방 국가인 미국과 가장 의미 있는 관계를 드러내는 당사자는 일본이어야 하는데 한국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 시샘과 질투를 이끌어내면서 BTS 상장 소식 뉴스를 당장 내리라는 항의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미중 관계에 도움을 주는 것은 말로만 그러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일본은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이 참가하는 태평양 네트워크인 쿼드에 참가해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미국에 힘을 실어서 중국을 대항하겠다는 일본이 막상 쿼드 모임에서 중국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말로만 반중이고 실제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BTS를 비롯해 각종 한국 소식은 일부의 일본 네티즌들을 화가 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산국가라는 한국이 막상 미국과 중국을 대항하는 모습이 뜻밖의 일본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신임검사 인간식에 참여해서 검찰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다.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본 역할에 먼저 충실해달라고 당부하며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달라.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스스로에게 엄격하되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검찰이 강제 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형사법에 담긴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강조하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강조하며
수사는 소추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검사실의 업무 시스템 역시 공판을 그 중심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윤석열 총장이 침묵을 깨고 내놓은 발언은 지극히 당연한 말들의 연속이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바로 민주주의 허울이나 독재 그리고 전체주의 같은 류의 정치적 단어였습니다. 즉, 검찰개혁에 나선 문재인 정부와 유권자인 국민을 조롱하는 듯한 언어 조합으로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껏 휘둘러온 검찰 조직의 수장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지검의 휴대폰 압수수색에 맞서 보인 일탈적 행위에 대한 일말의 언급도 없었으며 또한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이른바 쿠데타를 벌였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작년 말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까지 언급하며 기소권을 행사하던 윤석열 총장이 이제 와서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권력과 유권자인 국민을 어떤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길래 독재라느니 진짜 민주주의라느니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윤석열 총장의 본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더욱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어제 발언을 두고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은 검찰에 대한 불신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조직적 범죄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는 못할 터라면서 너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 식구 감싸기에 위법한 관행을 버리고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엄벌하여 사법 정의와 기강을 안으로부터 바로 세우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 솔직히 당황스러웠다. 박근혜 정부를 뒷받침한 검찰농단 세력들이 안면 몰수하고 과거의 공범들을 수사하니 수사받은 사람들이 승복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라며 검찰에서의 위법한 수사로 구속된 검사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임은정 부장검사는 윤석열 총장을 제외한 한동훈, 신자용, 송경호 등은 그 시절 검찰의 주력이었던 검사들이니 검찰의 속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황당할 밖에요. 윤석열 총장, 이성윤 검사장, 이정현 차장, 정진웅 부장은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을 은폐한 검찰 수뇌부의 조직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데 일심 동체였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은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 사건과 제가 국가배상 소송 중인 검사 블랙리스트 사건에 행간 여백으로 떠돌고 있는 이름, 망신스러운 나날, 검찰의 치부를 가렸던 두꺼운 커튼이 안에서 찢어져 뒤늦게 우리의 민낯이 공개되는 중이라 탓할 곳을 찾지 못하네요 라며 압수수색 몸싸움 사건을 겨냥하며 핵사의 달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임은정 부장검사는 총장님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셨으니 이제 잠자던 기록들이 잠을 깨리라고 조심스레 기대해본다고 윤석열 총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느냐, 지금 상황은 검찰 독재가 문제라며 아주 거센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참고로 신정훈 의원은 이제는 정치인이 돼버린 윤석열 총장이 신인 검사들에게 한 말이 예상대로 화제가 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윤석열 총장의 언급에 대해 좀 많이 유감스럽다. 그 과감한 발상이 매우 충격적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건 오직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건 상식이다. 더욱이 과히 공평무사하지도 못한 자기 자신을 법의 구현자이거나 법 자체로 혼돈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쓰게 되면 더더욱 위험스럽게 느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검찰 수장이 나서서 독재, 전체주의로 폄훼하려 한다면 이는 기득권 지키리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검찰 내부의 민주적 소통과 평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 및 정착, 감찰 실질화, 의사결정의 투명화 등을 통해 민주적 견제를 받아 내부를 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도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향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극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누군가 부르짖는 법의 공평과 정의가 참된 건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법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절친한 지인들에게도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윤석열 총장이 과연 자신 있게 난 그랬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면서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라고 말한 데에 대해 오히려 이 물음은 자신을 향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초선 김용민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상황은 검찰 독재가 문제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키니 검찰은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하라.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건 조작하는 잘못은 뿌리 뽑겠다라며 핵사이다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냈던 최백은 건국대 교수도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주 엄청난 직격탄을 날려버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은 자신이 정치검찰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대놓고 미래통합당의 검찰임을 선언했다라면서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배격이라는 윤석열의 표현은 미래통합당이 주장하는 의회 독재규탄과 정확히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정치를 하려면 검찰의 옷을 벗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 추미애 장관은 정치를 선언한 윤석열을 징계해야 한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보기엔 아니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임명해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독재, 전체주의 같은 이런 단어를 쓰며 공격을 해대도 잘리지 않는 세상이 됐으니 정말 대한민국 많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